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서 나도 기가 막힌 사연 하나 있는데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휴가를 갖게 되면서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네요. 저에게는 친오빠 한 명이 있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결혼을 하기 몇 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오빠는 마지막 남은 제 혈육이었죠. 연애를 할 당시 남편은 그런 저를 안쓰러워했고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가기 전에 조금 걱정을 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며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전 어느 정도 제 배경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인사를 드리러 가니 전혀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처음 인사를 갔던 날 시모는 절 취조하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셨어요. 윤철이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그래, 너희 나이도 있으니까 결혼도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은주네 집은 부모님께서 다 뭐 하시니? 우리 집이야 아버지가 회사원이시라는 건 알고 있을 거고. 그러고 보니 윤철이한테 부모님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보질 못했네. 이번에 오면 물어보자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온 김에 부모님 뭐 하시는지 물어봐도 되겠지? 윤철이가 가족 중에 누가 사업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아빠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지금 사업하고 있고요. 아마 윤철 씨가 오빠 얘기를 잠깐 했었나 봐요. 친척도 없고 저한테는 오빠 한 명뿐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뭐? 아니,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던 거야? 난 그건 몰랐네. 아니, 그래도 나는 우리 아들 부모님이 온전히 다 잘 계신 여자 집안으로 장가를 보내고 싶었는데 다 돌아가셨다고? 뭐 연애한다고 해서 다 결혼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뭐. 그래, 너는 회사 다닌다고 했니? 학교는 어디 나왔니? 우리 윤철이는 대기업 다니고 있어서 그래도 좀 급이 맞아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아,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은주야, 아니야. 엄마 장난하는 거야. 엄마 너무 드라마 많이 봤다. 은주야, 우리 엄마 엄청 쿨해. 그런 거에 신경 쓰는 분 전혀 아니셔. 엄마가 너한테 장난치려고 그러는가 보다. 엄마, 그래도 은주네 오빠 진짜 능력 있어. 엄마도 알지? 저기 시내 모퉁이에 있는 4층짜리 건물. 거기 건물주가 은주네 오빠야. 사업도 크게 하시고 거의 1년에 수십억은 버실걸? 형님이 제일 아끼는 동생이니까 아마 결혼하게 되면 지원도 엄청 빵빵하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아, 그러니? 아유, 진작에 얘기하지 그랬어. 하긴 오빠가 그렇게 든든하게 있으면 부모님만큼이나 좋지 뭐. 아니야, 안 그래도 은주 들어오는데 딱 귀티가 나더라니까. 가방도 봐라. 그냥 딱 봐도 고급스러운 거. 그래, 오빠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가 봐. 몇 살이셔? 결혼은 하셨고? 미혼이시면 그럼 은주가 딱 한 명 있는 핏줄이겠네. 아유, 너무 딱 좋다. 남매가 오손도손 친하게 지내는 거 난 너무 좋게 보이더라. 정환하게 맞이해 주셨던 시모는 제가 친정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하자마자 얼굴색이 싹 변했습니다. 거기에 오빠까지 있다고 하니 저에게 급을 운운하면서 상처를 주셨죠. 그런데 남편이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친오빠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제야 시모는 얼굴빛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복덩이라고 하며 더 잘해주셨죠.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전 수만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을 때와 오빠가 능력 있고 지원을 많이 해줄 것이라는 말을 했을 때의 시모의 표정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첫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시모가 날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면서 좋아했지만 전 그 길로 남편에게 헤어짐을 구했어요. 남편은 제가 말하는 헤어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날 이후 매일매일 집으로 찾아와 빌고 또 빌었습니다. 거기다가 친하게 지냈던 오빠에게도 찾아가서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면서 도와달라고 빌기도 했죠. 전 그런 상황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만나지 않으려고 버티다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는데 시모는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 은주야, 나는 네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 거라 생각조차 못했어. 사실 전에는 부모님이 온전히 다 있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밝을 거란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살아보니까 딱히 그런 건 아니더라고. 그냥 네 옛날 생각을 말한다는 게 너한테는 마음의 상처가 됐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러려고 말한 건 아니었는데 용서해 주겠니? 윤철이가 네가 헤어지자고 했다면서 요즘 통 밥도 안 먹고 집에도 안 들어와.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 아닙니다. 안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윤철 씨에게 저희 집 사정 미리 말씀드리라고 했었는데 아마 중간에 윤철 씨도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말도 못 꺼내고 절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은 좋은 사이라고 하지만 길게 본다면 지금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결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만나봐야 하고 더 시간을 길게 끌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윤철 씨와는 헤어지겠습니다. 은주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그냥 철없이 한 말이었는데 너에게 상처가 될 거라 생각조차 못했어. 난 애초에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 며느리구나 하는 느낌이 왔단다. 그때는 내가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널 만나게 되면서 당황해 그런 거야. 그렇지만 난 네가 정말 마음에 들어. 내 말이 상처가 되어서 너무나 미안하다. 하지만 그게 내 진심은 아니었어.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도 나이가 있으니 더 이상 연애를 한다고 해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며느리감도 아닌 것 같고요.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머머머, 은주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나 반대를 한 적 없어. 우리 애도 너를 너무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애가 헤어지기 싫어서 밥도 안 먹고 살이 쏙 빠졌어. 아니다.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나 때문이라면 나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다시 만나줘.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제발 한 번만 우리 윤철이 만나서 얘기 좀 들어줘. 그렇게 찾아온 시모는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던 찰나에 매일매일 찾아오던 남편이 점점 야여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전 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남편은 결혼은 하지 않아도 좋으니 연애만이라도 하자며 애원을 했고 전 그런 남편을 받아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여의 연애를 하고 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 시모와는 거의 만나지 않았죠. 그래서 시모에 대한 기억도 점점 잊혔던 것 같아요.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을 때 오빠는 저를 위해서 모든 상견례 자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에 예약해 초대를 했고 식사 비용도 다 냈죠. 거기다가 결혼 선물로 집을 줄 거라며 이야기를 하자 시댁 식구들은 모두 너무나 좋아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저희 신혼집으로 쓸 수 있고 오빠는 사무실로 가겠다고 한 것이죠. 전 그런 오빠의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마냥 좋아할 수 없었음에도 시댁 식구들은 혹시라도 더 해주는 게 없을까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예, 거기 집이 몇 평이라고 했지? 그래도 가장 위층이니까 층간소음은 없겠네. 안 그래도 요새 집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니만 그래도 사돈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신축으로 주시면 더 좋았겠지만 에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은주는 좋은 오빠 둬서 좋겠네. 부모님께서 보시면 엄청 뿌듯해 하시겠다. 어차피 사돈이 쓰던 가구나 가전들은 다 놓고 갈 거 아니야? 네? 아, 그래도 오빠 사무실 간다지만 필요한 건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저희도 신혼인데 필요한 물건들은 좀 사야죠. 안 그래도 저번에 물어봤는데 오빠가 아직 10년은 안 됐는데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낡기도 낡았고 다 오빠 취향이라서 다음에 은철 씨랑 같이 가가지고 둘러보려고요. 아니 얘, 오빠 쓰던 거 그냥 쓰면 되지. 무슨 또 돈을 쓰려고 그래? 그리고 사무실 들어가면서 바리바리 다 싸고 들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 그냥 가구랑 가전은 싹 다 놔두고 가라 하고 능력 있는 오빠가 다 새로 사면 되는 걸 무슨 힘들게 그렇게까지 하니? 어쨌든 가구랑 가전은 해결됐으니 그냥 결혼식만 하면 되겠네. 어머, 너무 좋다. 근데 사돈께서는 집 말고는 다른 건 안 챙겨주신다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신혼여행비나 이런 건 안 주시려나? 에이, 엄마. 집 받은 걸로 만족해야지. 그지, 은주야? 형님 사무실에서 생활하시려면 힘드시겠다.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떠시냐 물어봐. 그래도 집이 더 낫지. 나야 뭐 상관없는데 형님은 불편하시려나? 그래도 형님은 능력 있으시니 사무실 가시더라도 금방 집 구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실 수 있을 거야. 그래. 너희는 너희 결혼식이나 신경 써. 뭔가 방도가 있으니까 나가셨겠지. 그리고 진명이도 이제 슬슬 바꿔야 하지 않겠니? 근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런 큰 건 보통 남자가 이름을 앞에 쓰는데 말이야. 그래도 은주네 오빠가 주신 거니 은주 이름으로 해야 하나? 근데 은주 이름보다는 우리 윤철이 명의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아직 결혼식도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 전부터 집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는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그렇지만 오빠도 그렇게 제 결혼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파혼을 결심할 수는 없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오빠는 사돈이니 더 어려워질 테고 조심할 거라 생각을 하고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모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죠. 결혼 전에는 은근히 뭔가를 요구하는 듯 했지만 결혼 후에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대놓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말을 꺼낸 건 대학 졸업을 한 취업준비생 신우를 오빠의 사업체에 넣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자리 딱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넌 됐고 난 사돈한테 직접 물어볼란다. 그래도 사돈이 사장인데 사장 한마디에 딱 자리 나오는 거 아니겠어? 우리 딸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뭐든 다 잘하고 싹싹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럴 때 회사 다녀야 하는 건데
요즘 불경기라 취업할 곳이 없다고 하니 어쩌겠니? 그래도 가족이 사업을 하니 거기라도 들어가는 수밖에. 어머님, 지금 필요한 자리도 없고요. 그리고 오빠는 그런 거 철저해서 절대 안 돼요. 지금까지 인맥으로 들어왔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말해도 오빠가 거절할 거예요. 필요한 인원도 없고 아직 비수기라 인원 고용할 필요도 없고요. 어머님 자꾸 고집 피우시지 마시고 아가씨 취업 준비한다면서요. 그거 결과 나오면 다시 얘기해요. 취업 준비를 하면 뭐 할 거야? 붙어야 말이지. 얘가 성적도 좋고 얼굴도 반반하니 좋은데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문제야. 네 오빠가 사장이니까 한 자리 마련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 가족이 일 못해도 가족 회사에서는 다 알아서 챙겨주는 거야. 누가 가족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니? 네가 딱 눈치가 있었으면 우리 딸 졸업하기 전에 딱 자리 마련해 뒀을 텐데. 어머님, 취업은 그렇게 인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가씨도 무시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취업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다음에 혹시라도 공고 뜨면 아가씨한테 넣어보라고 말해볼게요. 근데 아가씨가 원하는 직종도 아니고 일도 전혀 다른데 별로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셔도 소용없으니 그만 말씀하시고 오빠도 그만 찾아가세요. 시모는 신우 자리를 주라면서 저뿐만 아니라 직접 오빠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 오빠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시모를 막아주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말을 해봤자 남편은 엄마가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고 부탁인데 어떻게 말리냐며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자리를 달라며 고집을 피우시던 것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것들도 무작정 요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친정오빠 사업장이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건물을 전체 구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사무실 위쪽으로는 거주시설이 있었는데 그걸 아시고서는 자꾸만 이사를 가야 되겠다며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을 꺼내셨죠. 제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니 아예 직접적으로 친정오빠 건물에 대해서도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집이 너무 낡지 않았니? 안 그래도 이번에 이사를 가야 하나 싶더라고. 외풍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세실도 새로 싹 다 갈기에는 비용도 장난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볼까 싶어가지고 아들도 나가고 딸도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해서 나갈 텐데 남편이랑 나랑 둘이서 이런 허름한 집에서 계속 살면 너무 초라하지 않겠니? 며느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사를 가신다고 하면 어디로 가시려고요? 저번에 어머님 귀촌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시골로 내려가서 살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은퇴하시면 귀촌하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 집 정리해서 내려가시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말씀하신 거 하시려고요? 아니. 내가 귀촌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도시만한 곳이 어디 있니? 시골 가면 할 것도 없고 농사 지으려면 체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내가 체력이 있어야 말이지. 시골은 안 가고 그냥 여기 동네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아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말이야. 그니 친정오빠 건물 있잖아. 거기 맨 위층이 가정집 아니니? 거기 세입자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던데 세입자 못 구하면 계속 빈집이잖아. 그러면 빈집이 오래 두면 금방 망가진다고 하더라. 사람 온기가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니? 우리가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생활하면서 남편은 건물 관리하고 나는 청소하고 그러면 딱이잖아. 네?
갑자기 오빠 건물은 왜? 어머님, 근데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전 사업장 건물은 전에 오빠가 말을 했으니 아셨겠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런 얘기 꺼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오빠 재산 자꾸 물어보셨던 거예요? 거기 어차피 세입자 들어올 거예요. 아직 기간이 좀 남아서 안 들어온 거지. 이미 계약도 다 했는걸요. 그런데 어머님, 뒷조사라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 그래도 거기 집도 좀 있던데. 다른 곳 빈집은 없다니? 이제 가족이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리 사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른이니까 좀 챙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넌 무슨 오빠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예민해? 어디 무서워서 말이라도 꺼내겠니? 내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넌 너무 예민하게 대답하네. 시모는 친정오빠의 사업이나 건물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고 누가 입주를 하고 있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난감하고 어쩔 때는 화도 나더라고요. 제가 말을 꺼내보지도 않았던 얘기를 시모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사무실에서 생활하던 오빠가 사업이 더 잘 돼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전보다 훨씬 좋고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 오빠는 집 구경을 오라면서 저와 남편을 불렀는데 따로 도착한 남편이 시모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저와 오빠는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유, 사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또 사셨어요? 아유, 우리 사돈 능력이 너무 좋으시네. 아니,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셔야 되겠어요? 그래도 옆에 누군가 챙겨줄 사람이 있어야 일하는데 힘도 나고 보람도 있고 그러는 거죠. 이사한 집에도 여자 흔적 하나 없는 거 보니 아직도 혼자시네. 이렇게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같이 살 처자라도 한 명 있으면 좋으련만. 아, 우리 딸은 어떠세요? 솔직히 나는 겹사돈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한 집안으로 연결되면 더 편하고 좋죠. 사돈, 농담이신 거죠? 저랑 나이 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요. 제 동생보다도 한참이 어린데. 그나저나 사돈 어른께서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음식을 제대로 준비할 걸 그랬네요. 동생네만 오는 줄 알고 제가 음식을 대충 준비했는데 다음에 볼 때는 제가 제대로 음식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남자 혼자 사는데 거기서 거기죠.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없으면 매번 이렇게 시켜 먹지. 아유, 내가 사돈 이렇게 살고 있을까봐 속상해서 한 말이었는데 이렇게 시켜 먹기만 하면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우리 딸이 요리 솜씨도 괜찮고 야무지고 싹싹해요. 나이 차이야 조금 날 수 있지만 뭐 그게 더 좋죠. 전 쿨한 사람이에요. 사돈이랑 우리 딸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안 그러니 얘들아? 난 정말 소개를 해주고 싶네. 어머님, 자꾸 왜 그러세요? 저희 오빠 당황했잖아요. 그리고 아가씨 남자친구도 있는데 왜 자꾸 만나보시라 하세요? 나이 차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애랑 어떻게 만나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시모는 어느 날부터인가 오빠에게 신우를 만나보라며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의 의사는 상관없이 시모는 자꾸만 오빠에게 신우이를 소개해주겠다며 말을 꺼냈죠. 처음에는 그냥 한번 말해본 건가 싶었는데 며칠 동안 자꾸만 전화를 해서 신우이를 만나보라고 하는 통에 오빠가 당황스러워 연락을 해왔던 적도 있었어요. 남편에게 중재를 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 진짜 웃긴다. 그냥 한번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아, 왜 그렇게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건데? 자꾸 당신이 자르니까 내가 더 나서지 못하겠어. 솔직히 형님, 요즘 외로워하시잖아. 당신이 자꾸만 이렇게 중간에서 잘라버리면 형님 여자 한 번 못 만나고 혼자 사실 수밖에 없는 거야. 좀 중간에서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소개를 아예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소개해준다는 거 다 좋은데 왜 아가씨를 소개해준다고 하는 거냐고. 아가씨 이제가 대학 졸업했고 오빠는 40대인데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사돈이랑 이렇게 만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오빠도 불편해했잖아. 당신은 오빠가 불편해하는 건 뻔히 보면서도 왜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뭘 말리라는 건데? 무엇보다 가장 어른인 엄마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뭘 말려야 하는 거야? 동생 정도면 젊고 예쁘기도 하고 괜찮지 뭐. 형님 나이면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기는 힘든 나이야. 근데도 우리 동생같이 젊고 예쁜 애 만나면 그냥 좋지 않겠어? 엄마도 잘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소개해주겠다고 한 거야. 솔직히 말해봐. 왜 자꾸 오빠한테 아가씨 소개해주려고 하는 건데? 혹시 이게 오빠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 오빠 재산 유산으로 안 넘길 거고 다 사회에 환원할 거래. 그리고 나도 그 재산 받을 생각도 없고 혹시나 그런 거라면 꿈깨. 오빠 죽기 전에 싹 다 정리해서 간다고 했으니까. 에이, 그건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막상 결혼하면 형님도 자식한테 남겨주고 싶지 누구한테 주고 싶겠어? 그리고 형님이 결혼 안 하신다고 하면 당신이 유산 받아야지 뭐 하는 거야? 그걸 왜 당신이 안 받아? 아예 모르는 사람이 형님 재산 같이 나눠 쓰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아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같이 쓰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마치 오빠의 재산을 자신들이 당연하게 받을 것 마냥 계획하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오빠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댁 식구들이 오빠에게 바라는 것들도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오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중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고로 의식을 잃고 나서 깨어나지 않았고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혈육을 잃게 될까 두려운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생활을 했고 회사에도 사정을 말해 휴가를 내기도 했죠. 전 매일매일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빠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빠는 깨어나지 못했죠. 그동안 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력을 잃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마치 오빠가 언제 죽는지 보러 오는 듯 왠지 모르게 기분이 들떠 보였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저만큼이나 자주 병원을 방문했는데 걱정스러운 얼굴 하나 없이 오로지 궁금한 얼굴로만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오빠 상태는 어떻다고 하디? 가망이 없다지? 아유, 안 그래도 내가 사고 났을 때 대충 들었거든? 근데 심하게 부딪혔나 보더라고. 아유, 이렇게 힘들게 너도 잡아두지 말고 얼른 보내줘. 네가 이렇게 붙들어두는 것도 누워있는 입장에서는 할 짓이 아니라니까. 네 욕심에 오빠 자꾸 붙들어 매지 말고 얼른 보내. 어머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직 오빠 살아있어요. 호흡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어쩜 그런 모진 소리를 하세요? 금방 깨어날 거예요. 위기도 다 넘겼다고 하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어제보다 더 나아졌다고 하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하다가 갈 확률이 좀 높지 않니? 내가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니 오빠 차키랑 지키 좀 줘봐. 어차피 주인 없이 마냥 놀고 있는 거 아니냐? 사람 손길 안 닿으면 어떤 물건이든 다 녹슬고 망가지는 거야. 이렇게 그냥 둘 게 아니라 써야지. 어차피 사돈 가고 나면 다 네가 받을 거 아니니? 그럼 우리 같이 쓸 텐데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두자. 뭐요? 진짜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오빠가 어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따위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렇게 누워있다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오빠 깨어날 겁니다. 회복하고 있는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딱 봐도 다시 일어나기 힘든 거 뻔히 보이는구만. 넌 쓸데없이 희망 잡고 있는 거야. 나중에 두고 봐라. 내가 한 말 오히려 도움됐다고 고맙다고 할 거야. 내가 널 위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너야말로 무슨 소리니?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우리 아들은 하루 종일 와이프 어디 갔나 걱정하고 눈치는 얼마나 보이겠어. 너는 오빠만 걱정할 게 아니고 네 남편을 걱정해야지.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도끼는 뜰 필요 없다.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고 어차피 같이 쓰게 될 거 미리 쓴다고 생각해라. 이 미친 여자가 당장 안 꺼져?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뚫린 입이라고 지금 말을 막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당신 내가 경고했지? 그만하라고. 이 미친 아줌마가 내 눈앞에서 안 꺼지면 나 뭔 짓 할지 모르니까 당장 꺼져. 전 시모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 앞에서 난리를 피우며 소리를 쳤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가버린 줄 알았던 시모와 남편은 기어코 오빠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비밀번호까지 찾아서 들어갔더라고요. 낯선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선 관리사무소에서 저에게 전화를 해와 전 바로 경찰과 함께 오빠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머, 얘는 왜 경찰관 분들이랑 같이 오니? 아니 얘가 지금 지 오빠가 아파가지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미로서 며느리를 잘 챙겨야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여기 들어와서 살 거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저랑 우리 아들이랑 와서 미리 청소를 해두려고 들어온 거예요. 얘, 뭐하니? 사실대로 설명 안 드리고. 뭔 헛소리야, 아줌마. 당장 여기서 나가. 왜 여기를 들어와서 산다고 해? 여기 우리 오빠 집이고 당신들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어. 어떻게 비밀번호 알아낸지 모르겠는데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여기 들어올 권리 없으니까 당장 나가. 아니다. 경찰 아저씨, 이분들 잡아가세요. 여기 이분들 집 아니고 무단 침입한 거예요. 어머머, 얘가 왜 이러는 거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 오빠가 죽을 날 기다린다고 해서 너까지 지금 정신줄을 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살 사람은 살아야지. 경찰관님, 이거 다 오해예요. 여기 제 오빠네 집인데 부모도 없이 남매 둘뿐이라 오빠 죽고 나면 여기 제가 받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들어올 집이니 제가 청소 좀 해주러 온 거예요. 이렇게 큰 집 청소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맞아요. 저희 엄마가 며느리 생각해서 온 건데 얘가 오해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유, 저희 무단 침입 아닙니다. 그러니 그만 가주세요. 저희끼리 오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해. 이미 CCTV에 당신들 무단 침입한 거 다 찍혔으니까.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니? 사고로 놓은 오빠가 알려주디? 당신 진짜 소름 끼친다. 내 앞에서는 아닌 척 하더니만 결국 오빠 재산 탐내고 있었네.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들 싹 다 잡아가세요. 저 이 사람들 고소할 겁니다. 제가 고소를 할 거라고 말하니 시모는 바로 달려와 제 뺨을 여러 번 내리쳤습니다. 여기에 남편까지 합세해서 제 머리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죠. 그 모습은 경찰들도 모두 목격했고 두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끌려가는 와중에도 시모와 남편은 저에게 폭언을 쏟아냈어요. 전 이 상황을 증거로 이혼 소송도 하고 접근 금지 신청도 했습니다. 남편은 억울하다며 끝까지 항소했지만 무단 침입에 폭행까지 모든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의 사연은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주장을 했지만 분할 없이 남편은 몸만 쫓겨났습니다. 전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보험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의 고객들 중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이혼을 하게 된 이유를 상담하는 척 말하게 됐죠. 그동안 뻔뻔하게 오빠의 재산을 노렸던 것들이 남편 주변으로 다 알려지게 되면서 고객들이 떠나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좁은 지역사회에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결국 시부가 은퇴함과 동시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강제 기촌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었다며 사과를 했지만 그 검은 속내가 뻔히 다 보여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했을 때 더 강하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아쉬운 생각이 들었네요. 오빠는 다행히도 한 달이 되고 깨어나게 되었고 깨어난 후 그때 당시 얘기를 듣고는 저보다 더 분노를 했죠.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을 잡고 냉정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오빠 사업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답니다. 요즘은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너무나 든든하고 좋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나이가 먹도록 제대로 된 여자 한번 만나본 적 없는 불쌍한 인생의 남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인연은 있었던 건지 여태까지 소개팅이나 선자리에서 만나왔던 여자와는 다른 제 마음에 쏙 드는 이상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정을 저버리지 않은 친구가 소개해준 결혼정보회사 업체가 있는데요. 친구도 그 회사를 통해서 좋은 여자를 만났고 지금까지 꿀이 떨어질 정도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처럼 업체로 소개받아 결혼해서 잘 사는 케이스는 정말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었는데 너무나 잘 살고 있어서 관심이 가게 되었고 친구의 소개로 결국 업체를 통해서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번 소개받아 나가봤지만 저보다 능력이 좋은 여성분들도 꽤 많았고 연령대도 엄청 다양하게 주선을 받았으나 서로가 끌리는 무언가의 감정이 없어서 결국 식사 자리 외에 더 이상 발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한 번 더 나갔던 자리에서 그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여자를 3초 이상 바라본 적 없었던 저는 그 여자에게 5초 이상 눈을 떼지 못한 채 첫눈에 반해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죠. 이 여자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 꼭 결혼하고 싶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결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제 이상형에 가까웠습니다. 거기에다 목소리도 좋고 조신한 모습에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절대 어색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이 여자의 매력에 식사하는 그 짧은 시간 만에 푹 빠지게 되었고 10살 정도 차이가 났지만 전혀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 보는 눈은 거의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도 안 해볼 수는 없었습니다. 워낙 그런 거 많잖아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남자들 등쳐먹는 그런 부류의 여자들 많다는 거. 그래서 일단 침착하게 정신 차리고 물어봤죠. 그런데 이렇게 이쁘시고 학벌도 좋으시고 집안도 좋으셔서 정말 괜찮은 남자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런 업체를 통해서까지 나오게 되신 거예요? 원하시는 배우자감이 없으셨어요? 일단 저는 비슷한 또래의 남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결국 대화하다 보면 저보다 어리게 느껴지고 능력 좋은 사람 결국에 지 잘난 맛에 살잖아요. 처음에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도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니면서 제 속을 박박 긁어놓겠죠. 그래서 저는 아빠처럼 좀 푸근하고 살면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먹고 살 만한 능력만 된다면 그걸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업체를 통해 소개받아보기로 한 거예요. 일단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남자를 소개해 주잖아요. 그래서 경민 씨가 제 앞에 나타난 거고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경민 씨와 좀 더 알아가고 싶은데 저와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 있으신가요? 자신의 생각을 뚜렷하게 말하고 어떤 남자를 원하는지 밝히면서 그 여자의 진지한 모습에 조금이라도 의심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하기야 다른 남자들 등쳐먹으려고 나오는 여자들도 있는 반면 정말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횟수가 늘어갈 때마다 이 여자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이도 있지만 그래도 사계절은 봐야 한다고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 1년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항상 한결같았고 저에게는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인생 함께 살고 싶다고 청혼을 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이 느껴졌는지 청혼을 허락했고 양가 집안에 인사도 드렸습니다. 저희 집안이야 은희 보고는 믿기지 않는다며 부모님 두 분 다 놀라셨고 정말 고맙다며 어머니께서 은희 손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네요. 여자를 집에 인사시키러 데려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믿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음식에도 정말 많이 신경을 쓰셨고 밥 먹는 내내 두 분 다 은희를 빤히 쳐다보며 이 순간 꿈 아니냐면서 계속해서 밥 먹고 있는데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자제 좀 해달라고 말했고 웃으면서 괜찮다고 저희 부모님의 난감한 질문도 잘 받아줬습니다. 그때 확신했죠. 이 여자 선택하길 정말 잘했구나. 앞으로 남은 인생 내 모든 걸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한참 동안 한 가족이 된 것처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웃고 떠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집에 바래다줘야 할 시간이 다가왔고 부모님께서는 내심 아쉬우셨는지 온몸으로 표현을 하셨네요. 저런 모습을 저 또한 본 게 처음이라서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집에 바래다주고 있는데 은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저에게 처음 비춰준 모습에 걱정도 되고 당황했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네요. 받으면 안 되는 전화인 거야? 갑자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 걱정이 되네.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말해봐.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 둘이 나누면 한결 편해지지 않겠어? 뭔데 그래? 그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리 집에 문제가 좀 생겼어. 솔직히 좀 어려운 실정이야. 아빠 사업이 좀 힘들어졌거든. 그래서 이리저리 돈을 많이 끌어서 쓴 상태라 집도 처분하고 미국으로 떠나셨거든. 그게 문제가 돼서 빚 독촉 전화가 나한테 계속 오는 거야. 일단 몸을 숨기라고 아빠가 말해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 쉽게 쓰러지지 않으실 분이라는 거 나는 잘 알아. 이런 적 몇 번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헤쳐나가셨거든. 그럼 원래 살던 집이 없으면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건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진작 말하지 않았던 거야? 말해봤자 뭐해. 별로 좋지도 않은 일인데. 그래서 당분간 결혼식 미뤄야 할지도 몰라. 미안해. 숨기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 보이면 나를 떠나갈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어.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말았네. 그 돈이 얼만데 그래? 그럼 부모님 언제 내려오실지 아예 모르는 거야? 정말 큰일이네. 내가 도와줄 수도 없는 거야? 부모님 언제 오실지 아직은 몰라. 전화 주신다고 하셨어. 그때까지 기다리래. 아마 도와주기는 힘들 거야. 10억이 넘거든.
모든 거 다 처분하고 아직도 갚아야 할 금액이 10억이야. 기분 좋게 나왔는데 이런 말해서 미안해. 솔직히 이 말 듣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일단 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닌데 무턱대고 돈을 줄 수도 없는 실정이라 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10억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의 재력 덕분에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뭐든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뒷조사해 보기로 결정했네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한편으로 다른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집에 바래다 준 곳은 허름한 빌라촌들이 있는 원룸방이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까지 찾아와 밀린 돈 받으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만두게 되었다는 말도 듣게 되었네요. 쿰쿰한 원룸방의 냄새가 제 코끝을 찔렀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곳에서 생활하는 게 안쓰러워 일단 제가 쓰는 개인 사무실인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 그쪽에서 생활하게 도와줬습니다. 이런 호의에 감동을 받았는지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런 모습이 안쓰러워 위로해주며 함께 있어줬네요. 그리고 다음날 은희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길 바라는 마음에 일거수일투족 모두 샅샅이 확인해달라고 사람을 붙였고 오피스텔에 나온과 동시에 은희의 행적은 모두 제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저와 만나는 시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확인된 거라곤 일자리 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버린 상태에서 갑자기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고 급하게 택시 타고 향한 곳은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내진 사진 속에는 은희의 부모님이신 듯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날 저녁 오피스텔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끝으로 그날 뒷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희한테 전화가 왔고 오피스텔에 부모님과 함께 있으니 일찍 들어오라며 기분 좋아진 목소리가 들려왔네요. 저는 일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오피스텔에 들어가니 은희와 부모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둘러앉아 준비되지 않은 자리에서 인사를 나눴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명함을 하나 건네주면서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던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간 많이 힘드셨는지 어머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은희를 안고는 부모 잘못 만나서 미안하다며 통곡을 하시는 바람에 순식간에 오피스텔 안은 눈물바다로 변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런 모습에 그간 제가 은희를 의심했다는 게 너무 미안했고 끝까지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결혼하고 싶다고 그 자리에서 은희 부모님께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네요. 가진 거 하나 없고 빚만 있는 집안과 무슨 결혼이냐며 손살에 치시면서 아버님께서 더 좋은 여자 만나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생각지도 못한 아버님의 말에 은희가 당황했는지 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결혼 허락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은희를 달래고 있었고 나중에 회사 일이 잘 해결되고 그때까지도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때 결혼시켜주겠다는 아버님의 꺾이지 않은 마음에 결국 설득하지 못하고 나가셨습니다. 신세 많이 졌다며 어머님과 은희를 부르며 나가자며 단호한 결정을 내리셨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저를 보는 눈빛에 잡고 싶었지만 일단 한 템포 쉬고 다시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은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마음 어디에 풀지 못해서 친구를 불렀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친구가 소개해준 업체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빚이 10억이나 있어서 은희 부모님이 몸을 숨기고 있다고 모두 털어놨습니다. 당연히 친구는 제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라도 무너진 집안 빚까지 갚아주면서 결혼하는 건 아니라고 반대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은희보다 더 좋은 여자들 많을 텐데 한 번뿐인 인생 망치기 싫으면 잘 결정해서 움직이라고 저에게 진심을 다해 조언해 주었네요. 마음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다음날 은희에게 전화를 했지만 계속해서 받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은희가 머물고 있는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벨을 눌러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은희를 뒷조사해달라고 의뢰했던 사람이었고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뒤를 따라다녔는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며 의심될 만한 모습들은 찾아볼 수 없으니 나머지 잔금 처리해달라며 몇 장의 사진을 찍어 핸드폰으로 전송해줬는데 그 안에 보이는 모습은
다름 아닌 은희와 아버님, 어머님께서 막노동 현장에서 잡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안전모에 조끼를 입고 있는 은희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만큼 너무 아파 은희가 일하고 있는 건설 현장으로 빠르게 차를 움직였고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차에 태웠습니다. 모두들 어리둥절한 상태로 제 차에 올라탔고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복잡 미묘한 표정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무서웠는지 경직되어 있는 은희와 부모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10억 빚 갚아드릴 테니 결혼 허락해달라고. 이 여자 아니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 같다면서 제 결심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아버님께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시더니 은희와 어머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상견례를 진행했고 10월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은희와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오피스텔에서 생활하셨고 10억이 준비되자마자 아버님 계좌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미 드렸고 빚도 갚았으니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은희와 함께 결혼 준비에 한창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네요.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잘 되던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잠시 미국으로 올라가셨고 혼자 오피스텔에 남아있는 은희가 안쓰러워 결혼식 하기 전까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며 신혼집을 빨리 알아보길 원하셨네요. 그렇게 모든 게 좋아질 줄 알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괜찮은 신혼집을 알아둔 상태라 은희와 함께 퇴근 후 잠시 들리자고 전화 통화를 한 후 일을 마치고 오피스텔에 도착을 했는데 주차장에서 기다리며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 같이 내려오려고 오피스텔에 들어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은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해서 연결이 안 돼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침착하려 애쓰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결혼정보 업체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경찰에 신고 조치가 이루어졌네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돼버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상태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새 창문을 쳐다보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떠올려 봤지만 결코 의심될 만한 행동들을 보인 적이 없어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날이 밝았고 오피스텔에 있던 은희와 함께 했던 추억이 담긴 사진과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급하게 경찰서에 달려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여성분께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성분께서는 화가 난 얼굴로 경찰들이 자기 집까지 찾아와서 알지 못하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어서 일단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이 된 것 같아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같이 동행했다고 하네요. 저는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결혼정보 업체에 있는 은희의 신원도 경찰서에 앉아있는 이 여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냐고 업체에게 물어보니 처음 주민등록증을 제출했을 때 사진과 실물이 좀 달랐지만 성형을 좀 많이 했다는 말에 문제 삼을 일도 아니라 가입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문의 말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좀 이상했던 게 제가 결혼정보회사 업체에 가입을 하기 전에 결혼하고 싶은 배우자감을 적었는데 딱히 매칭이 되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 제가 마침 가입을 하게 되었고 은희가 말한 배우자감으로 90% 일치하게 나와 소개를 해줬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순간적으로 온몸에는 소름이 돋았고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생각했던 대로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계획한 건 다름 아닌 제 친구였네요. 어렸을 적부터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제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친구는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에 이 사실들을 이야기한 후 얼마 못 가 잡히게 되었네요. 그리고 듣게 된 또 하나의 진실에 2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을 꾸밀 수 있냐? 우리 우정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렇게 사는 게 지긋지긋해서 그랬다. 너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나는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도 매일같이 적자만 보고 대출 빚에 빠져나오지 못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계획했다. 친구한테 10억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원래 이런 생각한 적 없었어. 와이프랑 공원에서 걷고 있는데
지갑이 떨어져 있길래 주워보니 안에 민증이 있어서 돌려주려고 했다가 와이프가 아는 동생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계획하게 된 거지. 네가 사랑하는 여자였다고 그냥 10억 내주더라. 내가 네 성격 모르냐? 분명 감시 붙일 줄 알았다. 네가 그런 적 한두 번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동안 연기 좀 했지. 5억 나눠준다는 말에 그 가족들 아주 덜컥 물더라고. 뭐? 그래서 지금 아니 그 여자 어디 있는 건데? 내 앞에 당장 갖다 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뭐라는 거야. 너 그의 이름도 모르잖아. 설마 걔가 널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저 네 돈 빨아먹고 싶어서 열렬하게 연기한 것 뿐이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널 좋아해줄 만한 여자가 있을 거라 생각하냐? 그랬으면 벌써 데려갔겠지. 재력만 있으면 뭐해? 너란 인간이 별로인걸. 여자들은 너 같은 놈 진짜 싫어한다. 제발 거울 좀 보고 살아. 그래, 미안하다. 이런 너를 친구로 믿고 살았던 내가 한심한 놈이지.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고 네가 한 짓 달게 받고 사라져라.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저와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도 잡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 물어봤습니다. 저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냐고. 진심은 없었냐고. 나는 정말 진심이었는데 내 돈만 보고 이용한 거냐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듣게 된 말은 2번 다시 여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단 한 번도 사랑이라는 감정 느껴본 적 없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고 연기할 때 저를 위로해준다고 안아주는데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웬만큼 못생겨야죠. 정말 너무 못생겼잖아요. 거기다 몸집도 비대해서 길거리 다니면 창피해서 고개 들고 다니기도 너무 힘들었다고요. 저에게는 사랑이 눈꽃만큼도 있지 않았고 그저 10억이 너무 탐나 저질렀던 행동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미모의 여자가 어떻게 그쪽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건 상식 아닌가요? 남자들 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기준치를 좀 낮추면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고 연기였다는 사실을 이 여자 입에서 듣게 되니 너무나 큰 충격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번 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네요. 결국 이번 일을 계획한 사람들 모두 사기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벌을 준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는 게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세상에 여자는 많은데 저와 함께할 여자는 없다는 게 정말 마음 아프네요. 이번 일로 인해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좋은 인연?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으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네요. 그래도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잠깐이지만 행복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만 간직하려 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언제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맡고 있는 33살 여자입니다. 그동안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몇 번 없었지만 진심을 다해 저에게 모든 걸 올인했던 남자는 인생의 마지막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게 되면서 계획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모든 일은 순탄하지 않을까요? 생각했던 대로 잘 해결되면 좋은데 원하던 대로 모든 걸 이룰 순 없나 봅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원했던 것뿐인데 결혼하려고 생각했었던 남자는 아빠와의 충격적인 관계로 인해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같은 초등학교 교사로 3년 전 저희 학교에 전입 오게 되면서 서로 눈이 맞아 비밀리에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성격도 잘 통했고 둘 다 밝은 성격이어서 별 문제 없이 3년을 만나다 보니 처음에는 비밀로 만나왔지만 지금은 학교 내에서 교사이며 학생들이며 모두들 눈치를 채고 있었네요. 조심한다고 했지만 서로가 사랑을 하다 보니 주고받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나 봅니다. 어차피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경호 씨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네요.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고 인사드리러 가게 되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잠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 신중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인사드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경훈 씨를 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3년째 되는 날 결정하게 된 거였죠. 3년도 긴 시간은 아닙니다. 좀 더 오래 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 나이도 있고 좋은 만남 유지하고 있는데 더 이상 시간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걱정되는 마음으로 찾아뵌 자리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신지 경호 씨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다정하게 다가오셨습니다. 원래 집으로 가야 했는데 경호 씨 집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식당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님의 푸근한 인상이 저에게는 정말 좋게 다가왔네요. 우리 경호와 3년 동안 만나왔었으면서 이제야 얼굴 보여주는 거 너무했다는 거 잘 알고 있지? 그동안 경호가 보여주는 사진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얼굴 보게 되니 3년 잘 기다린 것 같다. 어디서 이렇게 참한 며느리감을 데려왔니? 우리 경호가 여자 보는 눈은 좋네. 앞으로 우리 자주 볼 수 있는 거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데이트 좀 할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경호 씨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덕분에 제가 푹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잘생겼잖아요. 그러고 보니 어머님 아버님 미남 미녀세요. 어딜 가셔도 그런 말 자주 들으실 것 같아요.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일은 잘 되시고 경호한테 들어보니까 대장간 일을 하고 계신다던데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네, 아빠는 지금도 대장간 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워낙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셔서 힘드셔도 꾸준하게 하시는 이유인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정확하게는 이야기 안 해주셔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네요. 어머님께서도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쉬지 않고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한 답을 해드리느라 진이 다 빠져버려 좀 지쳐있을 때 경호 씨는 좀 지나친 것 같았는지 눈치를 보곤 화장실 다녀오라며 커트를 시켜줬네요. 덕분에 조금 진정이 되었고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뵙게 된 자리 무사히 끝이 났고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녁이 되고 끝이 나서 머리도 좀 식힐 겸 해서 경호 씨와 함께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며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그날 하루를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첫인사를 드린 시점부터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자주 전화를 주셨고 약속했던 주말에 따로 만나 좋은 시간을 가졌네요. 결혼에 있어서 남편 될 사람도 중요하지만 남편과 관계된 가족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을 주변 분들에게 하도 많이 들었던 터라 정말 걱정 많이 했지만 경호 씨의 부모님 같은 경우 본지 얼마 안 됐으나 좋은 시부모님 될 수 있을 것 같아 경호 씨와의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호 씨도 저희 아빠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고 이쁜 아이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자기 꿈이라면서 갑작스러운 프로포즈로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아빠에게 따로 찾아가 프로포즈 받았다면서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며 아빠의 생각을 여쭤보니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곤 다음날 아빠가 일하는 대장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좋은 곳으로 장소를 잡아야 했지만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은 주문이 밀려 있어 어쩔 수 없이 대장간에서 잠시 얼굴 보는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다음날 들뜬 마음으로 아빠가 일하는 대장간 앞에 차를 세운 뒤 열기가 뜨거운 문을 열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를 보곤 밝게 웃으시다가 갑자기 경호 씨는 정색을 한 얼굴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고 아빠는 경호 씨를 보곤 밝게 웃고 있는 얼굴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하더니 엄청나게 분노로 가득 찬 표정으로 화를 내시며 대장간 안에 있던 낫을 양손에 들고 경호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경호 씨도 너무 놀랐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순식간에 도망치더니 금세 사라져버렸고 갑작스런 상황을 맞이한 저는 이해할 수 없어 왜 경호 씨를 위협하냐고 소리를 지르자 아빠는 들고 있던 낫을 한쪽으로 던지더니 이 결혼은 절대 할 수 없다며 거친 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아빠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할 정도로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져 있었네요. 아빠,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돌발 행동을 하시면 경호 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너 저놈 언제부터 만난 거야? 저놈이 누군 줄 알고는 만나고 있는 거야?
너는 어렸을 때라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저놈과는 절대 결혼을 할 수 없는 인연이다. 더 좋은 남자들 많이 있으니 이쯤에서 빨리 정리하고 마음도 접어라. 그러니까 왜 만나면 안 되는 건데요.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솔직하게 말을 해주셔야 만나든 말든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 저놈 집에 인사드리러 갔다 온 거니? 저 집안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너희 엄마를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한 사람들이다. 네가 어렸을 적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 가족에게 저놈의 아비가 나타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단다. 아빠는 일정한 월급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너희 엄마는 너를 등에 업고 퇴근 시간에 맞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지. 아빠가 일을 하던 곳은 바로 앞에 시장이 있어서 너희 엄마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면 쉬는 시간에 잠시 나와 얼굴을 보곤 했는데 그날따라 너희 엄마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소리가 들리더구나. 어떤 여자랑 시비가 붙었는지 등에 엎여있는 너를 달래면서 서로의 언성이 높아지며 머리채를 붙잡고 난리가 났는데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겠다 생각해 아빠가 급하게 달려가던 도중 옆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을 하면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여자의 남편이 아들인지 손을 잡고 건물에서 걸어 나오더니 너희 엄마에게 삿대질을 하는 걸 보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정신을 잃게 되었지. 그런데 눈을 떠보니 병원에 있고 간호사가 너를 안고 있는 거야. 생각보다 몸이 크게 다쳐 일어나지 못한 상태로 너희 엄마를 찾았는데 간호사에게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뒤이어 형사가 와서는 그때의 현장 상황에 대해서 모든 걸 말해 주었는데 그 말을 듣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단다. 그분들도 시장에 장을 보러 오셨는지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 아빠의 손을 잡고 있던 아이의 사소한 행동이 상황을 점점 악화되게 만들었어. 해산물을 팔고 있는 자리에서 너희 엄마가 널 등에 메고 앉아서 해산물을 고르고 있었는데 바닷물이 들어있는 바가지를 그 집 아이가 장난치다가 너희 엄마와 등 뒤에 엎여있는 너의 얼굴에 확 뿌리게 된 거야. 갑자기 놀란 너는 자지러지게 울었고 그런 상황인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그래도 아이가 잘못을 했으면 부모라도 대신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처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그쪽 여자는 아이가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사과냐고 그 아이의 몸에 튄 물들을 털어주면서 그쪽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때부터 서로 몸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다 보니 그쪽 남자가 몸을 쓰기 시작한 거지. 위협을 느꼈는지 등에 업고 있는 아이가 다칠까봐 옆에 있던 시장 아줌마에게 잠시 맡겼고 그냥 넘어가자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던 너희 엄마를 그쪽 남자가 화가 엄청나게 났는지 계속해서 밀치더니 시장을 벗어나자 울면서 그만하자며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는 소리에도 끝까지 밀치더니 결국 정류장 난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달려오던 버스에 치이면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단다. 내가 오토바이에 부딪히지만 않았어도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원통해서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을 했음에도 용서가 되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해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화를 풀지 못해 너를 큰 집에 맡겨두고 방황을 하던 그때 대장간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을 보게 된 후 그때부터 쉬지 않고 망치질을 하며 그때의 일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지.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보게 된 거지. 읍내에 주문이 들어온 농사용품들을 납품하고 있는데 새로 이사를 온 건지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동네 분이라 몇 개의 농사용품을 드리려고 동네 주민이라며 찾아갔는데 다시는 만나지 말았어야 할 너희 엄마를 세상 떠나게 한 그 사람들이 이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됐더구나. 그때 네가 지금 데려온 그 집 아들놈 얼굴도 보게 된 거고 서로가 얼굴을 마주치고 너무 놀랐다. 예전의 기억들이 떠올라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걸 꾹꾹 누르며 다시 돌아왔단다. 그 사람들은 내가 대장장이인지는 모르고 그냥 동네 주민으로만 알고 있었을 거다. 밝힐 필요도 없고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없단다. 이미 지난 일이고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았는데 그래서 속으로만 삼키고 있었지. 그런데 하나뿐인 내 딸이 그 원수의 집안 아들놈을 사랑한다며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시키려 찾아왔는데 내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는지 이제는 좀 알겠니? 그러니 저놈이랑은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 미안하다.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한다.
오늘은 아빠도 여기까지만 일을 해야겠다. 정신적으로 꽤 힘이 들구나. 아빠의 믿을 수 없는 말들에 너무 놀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빠와 함께 집에 들어가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시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곤 제 마음 또한 찢어질 정도로 아파지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3년을 만나왔던 경호 씨는 도망친 이후로 저에게 한 번도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아 너무나 답답해 밖에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학교에 도착을 하니 경호 씨가 먼저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뱉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앞으로 있을 상견례나 결혼은 없을 것 같다며 그래도 자기와 결혼을 하고 싶으면 제가 대신 자기 부모님께 찾아가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읍내 게시판과 학교 게시판에 모두 적어놓고 저희의 아픔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야말로 남자친구의 집안은 동네와 학교에서 완전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었고 동네 마트에서는 물 하나 살 수 없을 정도로 인간 이하로 소문이 나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학교 교사분들까지 점점 목을 조여오자 버티기 힘들었는지 다들 이사를 가버렸네요. 지금까지도 그때의 사건들에 대해서 한치의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나타낸 가식적인 이중성에 정말 머리 끝까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발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고 아빠의 아픔이 이제는 그만 아물었으면 좋겠네요. 아빠가 왜 대장장이가 되셨는지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다른 일을 하시면 좋겠지만 아빠의 마음을 전부 헤아릴 수 없기에 옆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로 치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픈 과거를 잊지 못해 지금까지 대장장이 일을 하고 계신 아빠에게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이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었는데요. 항상 몸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